안녕하세요. 고등 문법 관찰하기 고문관 강의에서 관계사절의 이해를 촬영하고 있는 이기훈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여러분이 진짜로 궁금해하셨을 수험 문법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법 문제를 풀 때는요, 보통 이 요소들을 구분하도록 시킵니다.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what, 관계부사, 접속사 that. 이 친구들을 비교하게 시키거든요. 자, 이 친구들을 구분하는 방법은요, 간단하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물어보는 요소가 있다면 이 앞과 뒤를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구분 방법이 됩니다. 어떻게? 자, 관계사의 기본적인 성질이 뭐라 그랬죠? 뒤에 반드시 빠진 요소가 있다 그랬죠. 어떻게? 관계대 명사면 뒤에 명사가 빠지고,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중 하나가 빠진다는 의미가 되고요. 문장 성분이 빠지니까 그 문장은 불완전하다. 그죠? 만약에 관계 부사였다면 뒤에 어떤 게 빠진다? 부사가 빠진다. 부사는 문장 내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으니까 관계 부사 뒷문장은 완전하다. 이게 바로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를 구분짓는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어떤 거? 뒷문장이 불완전한지 완전한지. 되셨죠? 두 번째, 관계사절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가끔 앞에 더 place 나오면은 뒤에 안 보고 앞에 안 보고 그냥 where를 고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행사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게 선행사를 보는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자, 선행사 유무.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선행사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이 관계사절이 무슨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오케이? 즉, 형용사절일 때는 뭐가 필요해? 수식을 받는 피수식 명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피수식 명사를 뭐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선행사라고 부른다고요. 오케이? 반면에 만약에 관계사절이 명사절로 사용됐어요. 명사절은 무언가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선행사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이렇게 먼저 구분을 해놓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형용사절을 이끌고 명사절을 이끄는 애들을 제가 지금까지 분류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일반적인 경우는 다 뭐다? 형용사절이다. 그런데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거? 첫 번째, 관계대명사 what이 있고요. 두 번째, 선행사를 생략한 관계 부사가 있고요. 세 번째, 복합관계사가 있다고요. 오케이? 나머지 경우는 다 형용사고요. 이러한 경우만 명사적 용법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때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애들만 따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만 더 더해볼까요? 우리의 골머리를 썩혀줄 친구 대십니다. 대는요, 다른 색깔로 적을게요. 이 친구 아주 고약한 친구여서 접속사 대는요, 명사절로 사용이 됩니다. 됐죠? 선생님, 그런데요, 지금까지 저희 관계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관계사에 대해서 공부하다 말고 갑자기 왜 접속사가 튀어나와요? 왜냐면요, 접속사는 관계사가 아니죠. 말 그대로 접속사는 뭐와 뭐를 연결하는 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애. 상식적으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는 건 완전한 문장과 완전한 문장을 연결한다는 거겠죠. 다르게 말하면 접속사 뒤에는 어떤 게 온다? 완전한 문장이 오겠네요.
오케이? 아, 이 친구도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로 구분을 하게끔 문제를 낼 수가 있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머리를 굴려보세요.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접속사 대시랑 뭐를 구분하게끔 문제를 내게 될까요? 똑같이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되는데 뒷문장이 완전한 거랑 어떤 애를 비교해야겠어? 불완전한 거랑 비교해야겠죠. 문장이 불완전하려면 관계대명사여야 돼요? 관계부사여야 돼요? 관계대명사여야 되죠. 관계대명사인데 명사적으로 사용되는 애가 누구야? what이 되겠네. 오케이? 첫 번째 출제 포인트. 관계대명사 what과 접속사 that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출제 포인트가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요. 이거 되게 쉬운 거 아니에요? that 나오면 그냥 접속사로 보면 되는 거고, 접속사면 뒷문장 완전하다 그랬으니까 이 둘 비교하면 되겠네요? 아니에요. 왜 대구리가 아프냐면, 접속사 that은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that은요, 관계대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요, 관계부사로도 사용될 수 있거든요. 즉, 형용사절을 이끌 수 있는 애들을 다 맡을 수 있다고요. 뭐야? 그러면 that이 나왔어. 그러면 얘가 관계대명사인지 관계부사인지 접속사인지 어떻게 알아? 앞에 뒤에를 차근차근 다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접속사 that으로 쓰일 때는 품사가 뭐라고? 명사절이라고요. 오케이? 나머지 경우는 뭐라고? 형용사절이라고요. 명사적으로 사용되면 선행사가 안 온다고요. 형용사절로 사용되면 선행사가 온다고요. 그걸로 구분하시는 겁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뿐인데 대시 둘 다 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형용사절을 이끄는 관계사 that은요, 웬만하면 옳은 선지다. 오케이? 웬만하면 틀린 애로 출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세 번째 포인트.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그거 그대로입니다. 관계대명사 대 관계부사.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만 정리를 하셔도 웬만한 문제는 다 맞힐 수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제가 일부러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한 번에 배우면 괜히 헷갈려요. 이거는 나중에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따로 다룰 기회가 생긴다면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예 제껴놓고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다시 관계대명사 관련된 관계사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떤 걸 구분하는 거다? 관계대명사 what 대 접속사 that, 관계대명사 대 관계부사,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포인트 더 적어볼까요? 포인트가 늘어나면 포인트가 아닌 건데, 그쵸? 일반적인 형용사절을 이끄는 관대와 관대 what, 얘네를 구분할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만 딱 적고 끝내겠습니다. 다시 그럼 출제 포인트가 총 몇 개예요? 1개, 2개, 3개. 제가 2번으로 적은 얘는 꿀팁 정도가 되겠네요. 아시겠죠? 다시 관계사같이 생긴 애가 문제로 나왔다? 그럼 푸는 방법이 뭐다?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 뒤에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본다. 끝.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외워야 될 거 아니야. 어떤 건 불완전한 문장을 가져오고 어떤 건 완전한 문장을 가져오는지. 그쵸? 자, 이렇게 외워봅시다. 제가 세게 읽는 부분들은 여러분도 세게 따라 읽어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세게 읽어야 되는 포인트들을 체크해가면서 읽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할까요? 관계대 명사 뒤에는 명사가 빠진다. 이거 영상 보면서 입으로라도 중얼중얼 따라 하셔야 돼요. 관계대 명사 뒤에는 명사가 빠진다. 다시
관계대 명사 뒤에는 뭐가 빠진다고? 명사가 빠진다.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된다.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된다. 주어, 목적어, 보어는 문장 성분이다. 문장 성분이 빠지면 문장이 불완전해진다. 이거 반복하시는 거예요. 관계대 명사 뒤에 명사가 빠져. 명사는 주목보, 주목보는 문장 성분. 문장 성분이 빠지면 문장은 불완전. 다시 따라 하시는 거예요. 관계대 명사 뒤에 뭐가 빠져? 명사가 빠져. 명사는 주목보, 주목보는 문장 성분. 문장 성분이 빠지면 문장은 불완전해진다. 그러니까 관계대 명사 뒤에는 불완전하다. 됐죠? 다음 관계 부사 뒤에는 부사가 빠진다. 부사는 문장 성분이 아니다. 문장 성분 아닌 게 빠지면 문장은 완전하다. 그러면 관계 부사 뒷문장은 완전하다. 다시 관계 부사 뒷문장엔 부사가 빠진다. 부사는 문장 성분이 아니다. 문장 성분 아닌 게 빠지면 문장은 완전하다. 됐죠?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 세 번째 거. 다시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완전한 문장과 완전한 문장을 연결한다. 그러니까 접속사 뒷문장도 완전하다. 됐죠? 여기까지 첫 번째 암송 포인트를 짚어드렸습니다. 그 다음 관계사절은 기본적으로 형용사절이다.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한다. 즉 수식을 받을 선행사가 있어야 한다. 즉 관계사 앞에는 선행사가 있어야 한다. 다시 관계사절은 형용사절이다. 모든 관계사절까지는 아니어도 대부분의 관계사절은 일단은 형용사절이다.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한다. 명사는 선행사를 가져와야 한다. 뭔 소리야? 형용사는 선행사를 가져와야 한다. 됐죠? 접속사는 접속사 that은 명사절을 이끈다. 명사는 수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명사를 가져오지 않는다. 선행사를 가져오지 않는다. 접속사 앞에는 선행사가 등장하지 않는다. 등장하지 않는다. 오케이? 이거랑 세트로 엮어서 관계사절은 형용사절이지만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를 가져온다. 명사절이다. 명사절을 이끈다는 건 누군가를 수식하지 않는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한 반복해서 무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제풀이 관련해서 강조구문과 외치구문과 가조구문 말하는 겁니다. 관계대명사절을 구분하는 것도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오는데요. 자, 얘는요 조금 편법으로 외워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사이에 낀 요소가 뭔지를 보는 겁니다. It is 형용사 that 이렇게 나오면 외치구문, 가주어 진주어 구문. It is 부사가 나오면 강조구문. It is 명사가 나오면 일단 외치구문이거나 강조구문이거나 관계대명사절이거나. 즉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이 둘이겠죠.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100% 구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그런데 사이에 낀 요소가 명사일 경우가 애매해지잖아. 그쵸? 만약에 사이에 낀 요소가 명사인데 뒷문장이 완전해. 그러면 외치구문, 가주어 진주어 구문. 사이에 낀 게 명사인데 문장이 불완전해. 그러면 또 강조구문 아니면 관계대명사절. 오케이. 그런데 이 둘을 또 구분하려고 해. 앞에 나온 it이 의미가 있으면 관계대명사, 의미가 없으면 강조구문입니다. 오케이? 쌤, 이번에는 왜 그냥 읽기만 해요? 왜 자세히 설명 안 해요? 왜겠어요? 제가 이번 강의에서 강조구문과 외치구문을 설명을 안 했으니까 읽기만 했죠. 오케이? 그리고 사실은 제가 여기까지 추가로 만들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강조구문과 외치구문은 구분하게 시키더라도 관계대명사는 같이 구분하게 시키지 않기는 해요. 근데 제가 같이 구분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매뉴얼을 추가로 만든 것 뿐이고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쭉 읽어만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한테 진짜 중요한 건 어디까지냐면 이거 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관계사절의 이해에 대해서 쭉 강의를 해봤고요. 마지막 부분을 제가 너무 읽기만 하고 설명 안 하고 끝내서 좀 허무하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고문관 관계사절의 이해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관계사절의 이해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한, 조금 더 준비한, 더 체계적인 강의를 촬영해서 올릴 예정이고요. 그때까지 관계사절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정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시 한번 천일문 완성 강의를 촬영하다가 또 깊게 설명해야 되는 문법 포인트가 생기면 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 고문관 강의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